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필드에서 만났었는데 그렇죠. 또 월요일에는 다시 라디오 부스로 왔네요. 네. 초록빛이 이제 만발한 이제 필드에서 만날 네. 때랑 또 다시 라디오 부스로 들어오면 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월화수목은 우리 이제 라디오 부스 안에서 네. 영민한 DJ로 제가 빙의를 해가지고 종목들 소개해드릴 거고 네. 금요일은 또 넓게 트인 이제 필드로 나가서 여러분들 종목들 또 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시간이니까요. 금요일도 계속 주목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화수목 여전히 영민한 DJ가 계속 여러분들 자리를 좀 지켜드린다는 것도 그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김프로와 담프로의 좀 활약을 기대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네. 국내 증시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국내 증시가 뭐 상승 출발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매도세에 이어서 그렇죠.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사상 최고치를 또 뛰어넘는 신고가 랠리가 나타났거든요. 그쵸.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한 증시의 랠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나타날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백신 덕분에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이 연내에 또 좀 타결될 수 있다. 금액을 떠나서 일단은 좀 타결이 좀 된다면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네.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다만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전 이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도 강했고 오늘도 또 막 2, 3%씩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숨고르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 대표주들 이제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철강주들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건설, 금융 뭐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대형주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좀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감들이 정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순환매되는 흐름. 네네. 코스닥의 중소형주라든지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특히나 오늘 또 5G 업종이 대단히 좀 강하잖아요. 그쵸. 그동안에 투자 지연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던 5G 종목들이 또 눈에 띄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순환매와 관련된 좀 변동성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올해 이제 마지막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피날레를 한번 크게 한번 네.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먼저 움직인 종목들보다는 이제 뒤늦게 조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키 맞추기 네. 차원에서 시장의 이제 상승 랠리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처럼 뭐 제약바이오나 오늘 주목받는 5G 섹터의 네. 흐름을 좀 잘 오후장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필드에서 언급해주셨던 이노와이러리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종목보다는 이제 업종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칫 그쵸. 잘못했다가는 또 추격 매수 하다가는 벙커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5G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완전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아, 제법 강하게 조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지금 5G 종목들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노와이어리스가 한 3%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또 5G 종목들 중에서는 솔리드라는 종목도 이렇게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5, 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로 보면 뭐 물론 솔리드도 좋지만 이노와이어리스, 제가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이노와이어리스가 5G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강하게 추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올라가는 진폭 자체는 뭐 솔리드가 조금 강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감안하고 추세가 가장 또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노와이어리스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62,100원 정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는 뭐 한 1, 2%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거의 뭐 네. 비슷한 가격대니까 제가 69,000원, 직전 이제 최고가 7만 원보다는 조금 아래 6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보유 전략으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 레고캠 바이오웨어 11월 말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22,100원에 매수를 하신 이후로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또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56,300원에 여러분들께 11월 말에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11월 말에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수익률 게임이 분명히 좀 진행될 수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이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레고캠 바이오가 11월 말에 정말 그야말로 저점이었거든요. 이때 5만 원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쭉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65,700원, 뭐 장중에는 67,000원까지도 살짝 이제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제가 7만 원짜리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와중에 플랫폼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또 사상 최고가 뛰어넘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제법 강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네. 플랫폼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분명히 12월 달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도 12월이 뭐 이제 둘째 주 시작된 거니까 아직도 한 3, 4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 꼭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 아비코젠이요. 11월 18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흐름 지금 어떠하죠?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 필드 나가가지고요. 뒷땅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제 좀 뒷북 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주인공이 ST팜이었어요.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 장막판에 상한가까지 또 안착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제법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결국은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영국에 속속 이제 공급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번 주 안에 백신 공급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걸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ST팜은 워낙 이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아미코젠 뒷땅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름대로 한 3, 4%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계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워낙 좀 주목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당장 뭐 한 4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홀딩 하시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격 어떤 룸이 남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바로 네. 이어서 문자 사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2245님의 사연부터 받아볼게요. 신택입니다. 26,600원에 비중은 20%예요. 네, 심택이 아마 26,600원이면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장비 소재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지금 아직도 조금 무거운 흐름이에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또 사상 최고가 뛰어넘었거든요. 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73,000원 부근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430조, 440조 가까이 되고 얄밉게 있어요. 잘 가네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D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장중에 사상 오. 최고가 또 뛰어넘으면서 네. 12만 원 근처까지 또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워낙 반도체 이제 대형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두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일부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좀 조정을 받을 때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네. 그럴 때는 분명히 IT 업종, 장비 소재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심택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내년에 이제 DDR5 이제 전환 투자와 관련해서 기판 교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패키지 기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심택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다소 이제 무거운 흐름을 보였지만은 전고점 23,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2만 원 초반대 사셔가지고 이제 조금 물려 있으시지만 1차적인 목표가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 바로 받겠습니다. 5033님의 사연이고요. 네. SK텔레콤이에요. 144,500원에 비중은 20%인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SK텔레콤 우리 통신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에 비해서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같은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다만 이제 5G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 때쯤 되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이제 통신주들은 또 배당과 관련된 이제 그런 흐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매물들을 상당히 좀 많이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을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네,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12월 한 중순이 지나고 나면 연말 이제 배당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SK텔레콤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면 한 20만 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통신주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5만 원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SK텔레콤 아마존과의 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플랫폼 사업들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앱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인크로스도 좀 주목을 받고 KG 모빌리언스도 이제 덩달아 좀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티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쓸 거예요. 그걸 그럼요. 이제 또 해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 우버라는 기업과 또 합작해서 플랫폼 사업으로도 키우고 있고 SK텔레콤과 또 아마존은 합작해 가지고 이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플랫폼을 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통신 쪽이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부호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여러 신규 사업들을 좀 추진한다.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기업들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성장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좀 못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 네.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향후 이제 1, 2년 후에는 SK텔레콤이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한 것들이 가시적인 이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텔레콤 정말 좀 우량한 기업이면서도 성장도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네. 유튜브 사연을 받고 가보도록 네. 할게요. 매니저님, 흰둥이님의 사연 받고 가고 네. 싶은데요. 비트컴퓨터 8,8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8,800원이면 뭐 정말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되셨네요. 그러게요. 10월 중순 이후에 거의 뭐 최저점까지 빠졌던 자리에서 공포에 매수하는 거 이렇게 이제 주식은 사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공포에 매수를 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네. 거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2.5단계 수도권 지역이 2.5단계로 강화됐잖아요. 맞아요. 비트컴퓨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그리고 원격 교육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전에 한 14,000원 정도 자리의 저항이 제법 좀 강하긴 한데요. 이 자리를 뚫어낸다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못 뚫어낸다면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수익이 지금 워낙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익절 가격 12,800원 정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가 안 깨진다면 계속 보유 의견 12,8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차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민 DJ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만 1,700원에요. 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이게 아까 해보도록 말했던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인가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또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네. 사실은 10월 말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할 걸 그랬다. 약간 이런 이제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알테오젠보다는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훨씬 잘 올라왔잖아요. 레고캠 바이오는 벌써 한 18%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네. 알테오젠은 지난 12월 말의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난 6월 달에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호재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SC 제형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피하지방 이제 주사 기술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에 총액 무려 이제 4조 7천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 그 재료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20만 원대 저항해서 이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네, 못하고 네.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또 무상증자와 관련된 호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좀 분출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들어놓으면서 횡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저는 기간 조정을 이제 받았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레고캠 바이오처럼 단기적인 이제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기술 네네. 이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추가 기술 이전 모멘텀은 없나요? 맞습니다.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가 보통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거는 독점적으로 그냥 기술 이전을 해요.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 이제 기술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넘겨주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게 이걸 독점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너네 기업이 우리 플랫폼 쓰고 싶으면 가져가. 대신에 우리 다른 기업들하고 협상해가지고 또 다른 기업한테도 기술 이전 할 거야. 좋네요. 라는 이제 비독점적인 이제 권리를 주고 네. 기술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이 정말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의 기술 이전 협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성사될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임상의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게 계속 유입될 거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요 회사가 최근에 이제 11월 9일 날 알토스 이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이오 시밀러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 원래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 SC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에는 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를 연구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또 응용해가지고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헙세틴 이제 SC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이전 논의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이오 네. 시밀러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7만 1,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20만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금일 알테오젠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네. 14,250원에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도 시젠이 오늘 또 한 5% 가까이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 바디텍메드도 이제 동시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지금 5, 6% 가까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목받는 오늘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어소프트라는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원래 이 회사는 뭐 만성 적자나는 기업이었고 IT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 회사의 이제 색깔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배송을 해주는 마켓컬리라는 회사는 잘 알고 있죠. 이 회사도 이제 장외에서 정말 인기가 좀 뜨거운데 네. 내년 빠르면 뭐 내년 정도 이제 상장을 좀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바로 이제 새벽 배송 시장에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걸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지어소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커지고 있는 새벽 배송 시장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어소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이번에 같습니다. 코로나가 전차 3차 네네. 재확산되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네. 그때 매니저님이 오아시스 얘기를 이전에 한번 그렇죠. 살짝 해주셔서 맞아요. 제가 이번에 오아시스 마켓에서 또 간편 잡채도 시켜 먹어보고 네, 맞아요. 이게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특히 주부들,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할 수 있을 그쵸. 만한 상품 라인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켓컬리에 지금 현재 뭐
점유율은 조금 뒤처지고 있는 2위 사업자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공고한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지어소프트의 전체 영업이익도 만성 적자에 작년까지도 분명히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제 66억 원으로 이제 기록될 정도로 실적도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계속 격상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당장 내년 봄이 된다라고 해서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백신이 된다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이 전파력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 좀 예상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오소프트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4,2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5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한 이 무료 방송 안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0.8% 점심시간 지나면서 지금 920포인트를 뚫고 네,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이런 부분들 꼭 이번 주에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